어떤 지점에 들어갔는데 이게 끌다 보니까 와 테마도 좋고 지속력도 괜찮아 보여. 근데 테마나 이것 외적으로도 성장 괜찮아 보여.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는 이제 매도를 하고 일부는 내가 한번 가져가 보련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이런 것이고, 안 좋을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 안 좋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잘 안 됐어요. 예를 들면은 뭐 시장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뭐 테마가 그 더 큰 테마가 나와서 내가 들어가고 있는 테마를 잠식당했거나, 그러면 이거를 나는 타이밍을 만약 놓쳤다, 이걸 잘라낼 것인가 아니면 크게 손절을 볼 것인가 라는 기로에 서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8요소. 특히나 내려갈 때 가장 무서운 건 재무적인 요소입니다. 자, 재무도 어느 정도 통과된 종목에 접근하는 게 좋다. 종목은 굉장히 많다.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좌주를 단타를 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뭐 등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습관이 되고, 이 첫 습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르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업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한다는 마인드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회전율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은 스스로 따라오고, 종목 공부하다 보면 장기적인 관점은 시장의 트렌드를 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어디 구간부터 급격하게 내렸습니까? 네, 이게 일본 기준이고요. 8월달 초부터 8월 20일까지 쭉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내려갔다라고 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의 그 폭락 수준이거든요. 뭐 폭락이라고 하면 뭐 하루하루 이제 야금야금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고, 한 방에 쭉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 방에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7%, 지수가 이제 7%가 내려간다는 뜻은 삼전, 하이닉스, 뭐 LG 대기업부터 포함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평균적으로 뭐 4에서 5% 정도 빠지는 날인데, 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포함되실 겁니다. 우리가 중형주 이하의 5천억 이하 아니면 뭐 1조 이하에 대한 그 많은 종목들이 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즐비하지 않습니까? 뭐 이것들 10%씩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 피하기 위해서 이제 1분봉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큰 개념으로 봐서는 1분봉 플러스 기준선이라는 개념은 종목뿐만 아니라 지수 역시 대입이 된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지금 1분봉입니다. 여러분 체크하시면은 여기에서 8월 13일이거든요. 8월 13일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2% 정도 내렸습니다. 자, 마이너스 2% 정도 내렸으면 코스피가 급락이 나온 거예요. 네, 급락이 나온 건데, 자,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에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분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냐. 1분봉이라는 것은 지금 그 분봉 상태도 보면 내려가는 종목은 1분봉을 훼손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종목은. 그런데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하나 예로 들어버리면 그 하락한 종목들이나 이런 거 한번 보면은 뭐 남양유업, 네, 이런 것도 한번 보죠. 이것도 이제 뭐 회사 네임밸류는 나쁘지 않은데 요즘에 워낙 그 이슈가 많아가지고, 잘 보세요. 시작했어요. 자, 이게 보시면은 9월 2일에 딱 출발하자마자 어디 터치합니까? 네, 여기 터치하고 또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전환시키려다가 내려버립니다. 자, 그 기준은 무엇인가? 맞습니다. 역시나 뭐 1분봉 부서진 거 보이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뭐 바닥 잡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1분봉을 딱 보면은 안 그래요. 그냥 그림 그리듯이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즉 1봉 차트에서 장기 이평선 위에 있지만 주봉에서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다면 얼마나 괴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따지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영풍이라는 종목이에요. 영풍이라는 종목인데 어디서부터 추세 전환이 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12월 4일 정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된 것은 한 12월 29일 또는 2월 15일 뭐 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도 한번 뚫었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네,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뚫었기 때문에 이게 찐 추세 전환이다 라고 이제 시장이 인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후에 자, 이렇게 확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찐 추세 전환에 대한 확인이 안 되었으면 일단 기간 조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또 갭이 생겼을 거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괴리율이 좁아지죠. 괴리율 간격이 좁아지죠. 그렇게 하면서 야금야금 또 차트를 정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랐어요. 자, 그런데 장기 이평선을 이제 일봉에서 확인이 되었으면 어떤 의미에서 또 보아야 된댔습니까? 주봉과 월봉에서 봐야 된댔습니다. 자, 주봉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양봉 나오는 것은 우리가 추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양도양에서 양봉은 일단 첫 양봉이라고 하는 조건이거든요. 자, 추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격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뭡니까? 여기를 첫 상승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때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때 보내준다.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거래일이겠죠? 다음 거래일. 그러면은 이 모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우리 하이에는 아니죠, 사자처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지 캔들과 양봉의 조건이 합쳐지게 되면 다음 거래일 또는 그 다음 타점에 상승을 노리는 겁니다. 양봉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양이라는 것은 양도를 추격해서 다음 양봉을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즉 이것은 추세가 제대로 시작한 종목에 있어서 맥점일 수도 있고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단기적 매매에서 사용되는 건데, 단기적 매매 플러스 그나마 안정적인 위치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주 들어가시는 분들 보통 첫 상승에 들어가고 차트 20몇 % 뜨고 들어가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걸 우리가 놓아주고 한번 봐줄게, 하루 봐줄게 하고 그 다음날 우리가 딱 맥점 나오면은 이때 들어가는 게 바로 양봉을 노리는 양도를 추격하는 매매, 즉 양도양 매매가 되겠습니다. 흑산병, 적산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캔들 강의에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쭉 내려왔을 때 여기입니다. 15분봉의 장기 이평선의 관성이 꺾이고 차트상으로도 21선을 위태롭게 만들고, 이게 지금 중복이 되죠. 지지를 하고 있는 구간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더 이상 붙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는 진짜 이 거래량이 뻥 하고 터져주는 추세의 완벽한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추세 전환이 거래량 없이는 힘들어요. 거래량이 받쳐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안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예상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하기 싫더라도, 내가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추세가 꺾인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매매를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구간이 나오는데 내가 굳이 오랫동안 끌고 갈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하시거나, 나는 어차피 이제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고 추세를 타고 상승에 있어서 조정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는 이제 추세가 조금 꺾이고 조정을 맞고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선절이다, 무조건 익절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차트의 방향을 보고 내릴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지지를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차트를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